자, 페이지 148쪽 보시고요. 자, 오늘은 27강 달의 관측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쭉 다가오는 우주, 특히 천체 관측 부분을 이렇게 쭉 오고 나서부터 보면은 우리가 제일 먼저 이제 좌표계라고 하는 이런 지평좌표계랑 적도좌표계로 가지고 별들의 위치를 이제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쭉 배워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태양에 관련된 이야기를 쭉 봤었었는데, 특히나 이제 태양의 어떤 표면, 광구나 아니면은 태양의 대기 성분들, 이런 것들도 쭉 살펴봤지만, 실질적으로 포인트는 태양이 지나가는 황도, 그리고 그 황도상에서 각각 충분점, 하지점, 추부점, 그 다음에 동지점, 이런 지점들을 가지고 우리가 각각 적경과 적이 같은 것들을 따지는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나중에 풀게 되는 문제를 보면은 어떤 별들의 위치를 표현할 때 지평좌표계나 적도좌표계로 가지고 표현을 할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어떤 기준이 되는 방향 또는 시각 같은 것들 또는 날짜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바로 태양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태양 말고 우리가 또 하나 쓰게 되는 게 바로 지금 우리가 이제부터 보게 될 달이거든요. 그래서 이 달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달에 대한 내용들을 좀 잘 보셔야 되는데, 이 달에 관련된 내용도 사실 중학교 때 한 번쯤은 다뤄져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이 부분을 완벽하게 이해한 학생들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뭐 물론 중요한 부분이고 그냥 개인이 하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선생님하고 이제 한번 해보면서 선생님이 어떤 포인트를 가르쳐 드리면은 그 부분만 잘 익혔을 때는 좀 내용이 쉬워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꼭 좀 머리에 염두에 두고 그렇게 내용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148쪽에 달의 관측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이제 달의 위상변화라고 하는 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위상변화라고 하는 것은 달의 위치와 상태를 뜻해요. 그러니까 달이 어디에서 뜨고 어느 높이에서 뜨고 그런 위치를 나타내는 표현과 그 다음에 상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모양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네. 그런데 일단 우리가 먼저 좀 생각을 해야 될 게 뭐냐면은 달의 모양에 따라서 부르는 이름들을 한번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물론 앞에서 내행성이나 외행성을 할 때 실제 내행성이나 외행성이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모습을 달의 이름으로 가지고, 달의 모습으로 가지고 우리가 좀 표현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것은 그렇게 보이는 것 뿐이고, 우리는 이제 실제 달의 모습으로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달은 우리가 전혀 보이지 않을 때를 색이라고 표현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다음 모습이 알파벳 D를 생각하세요. 알파벳 D에서 배가 쏙 들어간 모습, 이런 모습을 우리가 이제 초승달이라고 표현하죠. 초승달. 그리고 나서 알파벳 D 모양이 됐을 때, 이때가 상현달입니다. 상현달. 오케이?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보름달, 그 보름달을 우리가 망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알파벳 D가 거꾸로 된 모양이 되면은 이때는 하연달. 그리고 알파벳 D가 거꾸로 된 모양에서 배가 이제 쏙 들어가면은 그것을 우리가 이제 금음달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 달은 이런 모습을 계속해서 반복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보통 우리가 달 이야기할 때 뭐 반달이랄지 보름달이랄지 뭐 이런 달의 이름들이 있잖아요. 근데 과학에서는 그런 감성적인 단어 같은 건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반달이라고 표현하는 것들은 상현달 아니면 하연달이겠죠. 맞지? 그리고 보름달은 우리가 망이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각각 달의 모양이 있는데, 이 달들이 우리 눈에 보이는 시기가 있단 말이에요. 이랬을 때 우리는 보통 양력과 음력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일시를 쓰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음력이라고 하는 게 달의 모양을 기준으로 만든 달력이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1일부터 30일까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달들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랬을 때 보통 삭부터 금음달을 지나 다시 삭까지 오는 동안에 이제 한 달이 걸린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때 삭은 음력으로 보통 1일에 해당을 합니다. 1일. 그리고 예를 들어 망은 15일에 해당을 해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양력과는 다른 겁니다. 우리 양력 달력을 보면은, 그러니까 달력을 보면은
크게 적혀있는 숫자들은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양력이죠. 근데 그 밑에 보면 조그맣게 써있는 글씨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 예전 조상부터 써왔던 음력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달의 모양이 예를 들어 1일에 사귀고 15일에 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음력 날짜를 기준으로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1일 그 다음에 망일 때는 15일이에요. 그러면은 사계서부터 망까지 가는 동안 딱 절반만큼의 시간이 지나면은 상현달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상현달 같은 경우에는 15일의 절반 정도 되니까 약 7일에서 8일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리고 초승달 같은 경우에는 삭과 상현달의 절반 정도의 시간이 흐를 때입니다. 그러니까 대략 한 3일에서 4일 정도, 음력 3일에서 4일 정도, 그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거꾸로 하현달 같은 경우에는 또 절반 정도 더 지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22일에서 한 23일가량 그 정도가 하현달이라고 보면 되겠고, 또다시 금음달 같은 경우에는 약 한 3일에서 4일 정도가 더 지나가야 되다 보니까 한 25일에서 한 26일 정도, 그 정도가 이제 금음달이 보일 수 있는 시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이 양력으로 며칠이죠? 3월 8일인가요? 오늘이? 그런데 선생님이 어제 우연히 밤하늘을 좀 쳐다봤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떠있는 달의 모습을 좀 살펴봤습니다. 오늘이 양력으로 3월 8일인데 음력으로는 며칠이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죠? 그런데 선생님이 어제 정말로 밤하늘을 이렇게 좀 봤더니만 달이 굉장히 밝게 떠 있더라고. 그런데 달의 모양이 요렇게 돼 있었습니다. 요렇게. 그러니까 아마 나중에 이제 음력 날짜를 정확하게 좀 찾아보면은 대략 좀 나올 것 같은데, 선생님이 어제 봤던 달의 모양은 이런 식으로 초승달보다는 배가 약간 좀 부풀어 있고, 그 다음에 상현달까지는 아직까지 배가 부풀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그렇다면은 대략적으로 만일 달의 모양이 이렇게 보인다면은 아마도 지금 음력 날짜는 한, 예를 들어서 일자로만 따진다면 한 3일, 4일에서 7일에서 8일 요 사이 정도가 들어가겠죠. 아마 선생님이 예상을 했을 때는 아마 음력 한 5일에서 6일 정도? 그 정도가 됐을 거라고 아마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건 이런 식으로 이제 달의 모양을 보면은 아, 대략적으로 음력이 음력 날짜로 며칠 정도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좀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오케이? 자, 어찌됐건 기본적으로는 달의 모양에 따라 부르는 이름들을 먼저 좀 잘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알겠죠? 자, 교재 내용 보도록 할게요. 달의 위상 변화는 약 한 달을 주기로 달이 뜨고 지는 시각과 달의 모양이 바뀔 겁니다. 그랬을 때 위상 변화는 달이 지구 주위를 공전함에 따라 태양빛을 반사하여 보이는 부분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 눈에 이렇게 보이는 거거든요. 왼쪽에 보면은 보충 자료에 달의 위상 변화에 관련된 그림이 하나가 그려져 있습니다. 자, 앞에를 좀 보세요. 자, 지구가 있습니다. 지구가 있고 달은 지구 주위를 공전을 하고 있죠. 맞나요? 그런데 이때 달들이 지구 주위를 공전할 때도 반시계 방향으로 공전을 합니다. 우리 행성들이 태양 주변을 공전할 때 모두 다 반시계 방향, 그러니까 서에서 동쪽으로 이제 공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었죠. 기억나시나요? 그랬을 때 달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구 주위를 반시계 방향으로 공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해보면은 달의 공전 방향은 서에서 동쪽, 그러니까 반시계 방향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빙글빙글 돌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지금 노란색의 위치가 각각 달들의 위치라고 한번 좀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달을 봤을 때 달에 밝게 보이는 부분은 달이 스스로 빛이 나기 때문에 밝게 보이는 건 아니죠. 태양빛을 반사하기 때문에 우리 눈에 밝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예를 들어 태양이 여기에 있다고 칩시다. 태양이 이쪽에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이때 태양빛은 어디에서나 수직하게 들어온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달들이 이렇게 지금 현재 지구 주위를 돌고 있을 때 달에게 모두 다 수평하게 태양빛을 비추게 됐을 때 그 태양빛을 받는 부분을 색깔로 표현을 해보면은 요 위치에서는 요 부분이, 이해가 되나요? 그 다음에 요 부분에서는 여기가, 그 다음에 요 부분에서는 여기가, 그 다음에 요 부분에서는 여기가 보일 겁니다. 선생님이 지금부터 그리는 그림은 잠시 뒤에 선생님이 그릴 수 있는 시간을 좀 보여드릴 거예요. 그때 한번 꼭 다시 그려보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일단 지구 주위를 돌 때
태양빛을 수직하게 받으면은 이런 식으로 밝게 보이는 부분이 생긴다라는 것을 꼭 좀 기억을 해두세요. 알겠죠? 자, 그럼 이제 기준을 잡을 겁니다. 지구에서 요 위치를 바라볼 거예요. 지구에서 요 위치를 바라볼 겁니다. 달이 지금 현재 여기에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선생님이 그림을 이렇게 그려놨는데 이게 하루 동안에 달이 빙그르르 도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달도 지구 주위를 공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공전 주기가 있어요. 공전 주기가 거의 한 달가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 동안에 이렇게 빙글 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구가 지금 현재 요 위치에서 달이 요 위치에 있을 때 우리가 요 부분을 바라볼 겁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색깔이 칠해져 있지 않은 반대편을 보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전혀 태양빛이 닿지 않는 부분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구에서 요 위치를 보게 된다면은 달은 전혀 보이지 않는 상태가 될 거예요. 이 상태를 뭐라 부른다고요? 뭐라 불러? 사기라고 부르겠죠. 여기까지 무슨 말 이해가 됩니까? 그랬을 때 이 사기 며칠? 그렇죠. 음력 1일에 해당을 합니다. 음력 1일. 됐나요? 그러면은 완전히 반대편을 보세요. 지구에서 요 위치의 달을 바라볼 때. 알았니? 그러면은 지금 태양빛을 받는 부분을 완전히 바라보게 되거든요. 참고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은 선생님 태양빛이 오다 보면은 지구의 태양빛이 가려져서 달이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서 월식이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월식에 대한 내용은 조금 이따가 우리가 살펴볼 거고 지금 현재 달이 저 위치에 있으면은 그냥 달이 태양빛을 받는 부분을 우리가 모두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보는 달의 모습은 완전히 동그랗게 보이겠죠? 이걸 뭐라 부른다? 망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럼 망은 며칠? 그렇죠. 음력 15일에 해당하는 날짜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15일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지구에서 요 위치를 바라보게 된다면은 달의 모양은 이렇게 보이겠죠? 그치? 요 모습이 무슨 모습? 상현달. 상현달의 일시는 언제? 7일에서 8일 정도겠죠? 절반 정도의 시간이 걸려야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돼? 그러면 지금 현재 삭과 상현달 사이에는 뭐가 있어야 돼? 초승달이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초승달의 위치는 대략적으로 여기 정도라고 보면 되겠죠? 그지? 그러면 실제로 태양빛을 받는 부분은 요만큼이야. 요만큼인데 우리가 실제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요만큼밖에 안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달의 모양이 이렇게 보니까 알파벳 D가 배가 쏙 들어간 모습으로 보인다는 거죠. 이때는 우리가 상현달이라고 부르게 되고 초승달이라고 부르게 되고 이때 일시가 언제? 3일에서 4일 정도. 오케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망에서부터 이만큼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넘어갈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제 이 위치에서 우리가 달을 볼 때 잘 보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칠판 쪽을 바라봤을 때는 색깔 칠해져 있는 모양이 알파벳 D 모양이거든요. 맞죠? 하지만 지구에서 지금 거꾸로 바라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 지금 종이에다가 지금 현재 여기 지금 색깔 칠해져 있는 부분 이런 모습을 볼 거예요. 알겠습니까? 지금 이 그림상으로는 이렇게 지금 비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냥 칠판 쪽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모습을 이렇게 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정면에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걸 이렇게 거꾸로 보고 있는 거라다. 거꾸로 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저때 보는 달의 모양은 알파벳 D가 거꾸로 된 모양으로 보이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 모습을 우리가 하현달이라고 부르게 되고 이 하현달은 며칠? 22일에서 23일 정도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그럼 금음달은 어디에 있어야 돼? 그 사이. 그렇죠. 하현달하고 삭 사이에 있어야 되죠. 요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지구에서 이렇게 봤을 때 실질적으로 태양이 비치는 부분은 요만큼이겠지만 우리가 보는 부분은 요만큼밖에 안 돼요. 오케이? 그래서 모양이 D가 거꾸로 된 모양에서 배가 쏙 들어간 모양. 알았니? 이런 식으로 보여서 이름은 금음달이 될 것이고 일시는 약 25일에서 26일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좋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지구 주변으로 달이 공전을 할 때 그 위치에 따라 보이는 모습과 음력 일자들이에요. 되셨나요? 자, 그런데 이제부터 우리가 달이 뜨고 지는 시각을 좀 볼 겁니다. 우리 달이 뜨고 진다라는 것은 하루 동안에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면은 달의 일주운동은 결과적으로 지구의 자전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무조건 일주운동이라고 하는 말이 붙으면은 이것은 지구의 자전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동안에 지구가 서에서 동쪽 반시계 방향으로 자전하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겉보기 운동인 거거든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랬을 때 지구의 자전 방향,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서에서 동쪽, 그러니까 반시계 방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당연히 일주운동이라고 하는 모든 현상들은 다 지구의 자전 때문에 일어난다고 봤을 때 그 반대 방향, 즉 동에서 서쪽, 그죠? 시계 방향으로 천체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태양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처럼 달도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져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랬을 때 보세요. 달이 동쪽에서 떠서, 알았어? 남쪽을 지나, 그리고 서쪽으로 질 때, 알았어? 총 12시간이 걸립니다. 됐습니까? 태양이랑 똑같아요. 알겠나요? 태양이랑 똑같이 동쪽에서 떠서 남쪽 하늘을 지나 서쪽으로 질 겁니다. 그러니까 북쪽, 그러면은 이쪽이 동쪽, 서쪽, 남쪽, 북쪽이라는 거지. 달도 분명히 동쪽에서 떠서 남쪽을 지나 서쪽으로 이렇게 집니다. 알겠습니까? 다만 이제 각각의 일자마다 보이는 모습들이 조금씩 다른 거죠. 그런데 일단 동쪽에서 떠서 남쪽을 지나 서쪽까지 지는 동안에 시간이 몇 시간 걸린다? 12시간이 걸립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기준을 잡아 두시면 돼요. 알겠나요? 그러면서 이제 각각 삭, 그 다음에 초승달, 상현, 망, 하연, 금음달, 이렇게 각각 달의 모양에 따라 언제 뜨고 언제 지는지를 이제 우리가 외워야 되거든요. 내가 아까도 그랬듯이 이 태양도 그렇고 달도 그렇고 어떤 시간대를 결정을 해주는 어떤 기준이 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달의 모양을 딱 보고, 아, 제가 몇 시에 떠서 몇 시에 지지, 이걸 알고 있으면은 그 달의 모양으로 가지고 그 하늘의 방향과 그 다음에 시간대를 설정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기준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이걸 암기를 해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데 이게 의외로 외우는 방법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보세요. 일단 먼저 삭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요 위치 알겠나요? 삭은요 아침 6시에 동쪽 하늘에서 뜹니다. 그런 다음에 남쪽은 12시를 지나, 알았어? 서쪽으로 18시, 저녁 6시에 져요. 알겠나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내용은, 낮에는 태양이 뜨고 밤에는 달이 뜬다, 그것을 무조건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태양은 낮에 뜨죠. 왜? 태양이 떠 있는 걸 우리가 낮이라고 부르니까. 알았니? 그리고 태양이 지고 난 다음이 밤이거든요. 그런데 밤에 꼭 달이 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그것을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알겠죠? 일단 삭은 6시에 떠서 12시에 남중했다가 18시에 서쪽으로 질 겁니다. 그런데 삭에서 완전히 반대가 되는 망 있죠. 망까지 가게 되면은 계속해서 달이 뜨는 시간이 매일마다 50분씩 늦어져요. 알겠나요? 그러니까 음력 1일 날은 6시에 떴는데 2일 날은 6시 50분, 그 다음에 3일 날은 7시 40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점점 뜨는 시간이 조금씩 늦춰지는 겁니다. 그래서 망까지 가게 되면은
뜨는 시간이 12시간의 차이가 나요. 그러면은 망때는 18시에 동쪽 하늘에서 뜨겠죠. 12시간 차이가 나야 되니까. 그런 다음에 24시 자정에 잠깐 남중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아침 6시에 지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모든 달들은 어떤 모습에서 어떤 위치에서든 항상 동쪽에서 떠서 남쪽을 지나 서쪽으로 지게 되고 12시간이 걸린다는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서 보세요. 사계에서부터 망까지 가는데 12시간이 늦춰졌어요. 그러면 절반까지 가는 데는 얼마만큼 늦춰져야 돼요? 상현달까지 가게 되면 몇 시간이 늦춰지게 됩니까? 7시간. 아니죠. 사계에서 망까지 가는데 12시간이 늦춰졌으니까 사계에서부터 상현달까지 가면 6시간이 늦춰져야 되겠지? 그러면 상현달 몇 시야? 12시에 뜨겠지? 그리고 나서 18시에 남중하죠. 그리고 나서 24시에 서쪽으로 지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초승달 볼까요? 3시간. 여기까지 가는데 6시간이 늦춰졌으니까 여기까지 가면 3시간이 늦춰지면 되겠지. 그럼 몇 시에 떠요? 9시에 떠서 15시에 남중을 한 다음에 21시에 질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은 하얀달 볼까? 망에서부터 또 몇 시간 늦춰져야 돼? 6시간. 그러면은 몇 시에 떠요? 24시. 그런 다음에 6시간 늦춰졌으니까 6시, 그 다음에 12시가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럼 금음달은 또 3시간 늦춰져야 되지. 그러면은 새벽 3시, 9시, 15시가 되겠네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요 표가 결과적으로 달들이 떴다 지는 시간대예요. 알겠습니까? 모든 달들은 다 어느 쪽 하늘? 동쪽 하늘에서 떠서 남쪽을 지나 서쪽으로 지게 됩니다. 이 시간이 몇 시간? 12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달이 떴다고 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가?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 낮 동안에는 태양이 떠 있기 때문에 태양의 밝은 빛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달이 볼 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원래 태양이 떴다 지는 시간은 각각의 계절별로 약간씩의 차이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태양의 일출 시간과 일몰 시간, 그러니까 뜨는 시간과 지는 시간을 그냥 6시에 떠서 18시에 진다라고 정해놓고 있습니다. 물론 계절에 따라서 약간씩 시간이 짧아진다거나 느려진다거나 이러지긴 하겠죠. 이해되시나요? 6시보다 더 빨리 뜰 수도 있고 더 느리게 뜰 수 있습니다. 18시보다 더 이르게 질 수도 있고 더 늦게 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일단 기준은 이렇게 잡아놓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6시부터 18시까지는 태양이 떠 있기 때문에 달을 관측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오케이? 분명히 달은 떠 있대. 관측이 불가능한 시간인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럼 다시 이제 삭을 봅시다. 삭 같은 경우에는 6시에 떠서 18시에 져요. 그러면 태양의 일출 일몰 시간과 완전히 동일하죠. 그 말은 삭은 태양과 함께 떠서 함께 진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여기까지 이해가 돼? 그러니까 관측이 돼, 안 돼? 관측이 아예 안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관측이 전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음력 1일에는 밤이 돼도 달이 뜨지 않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왜? 이미 벌써 낮 동안에 달이 떴다가 져버렸으니까. 오케이? 밤 동안에는 전혀 달이 뜨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초승달로 가볼까요? 9시에 떠서 15시까지 가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태양이 떠 있죠. 그런데 실제로 볼 수 있는 시간은 해가 지고 난 직후부터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요 정도 18시부터 21시 정도까지, 맞지? 요 시간에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다면은 초승달 같은 경우에는 밤에 볼 수는 있어. 단 언제? 바로 18시에서 21시. 그러니까 해가 지고 난 직후에 잠깐 어느 쪽 하늘에서 보여요? 서쪽 하늘에서 보이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초저녁에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서쪽 하늘에서 잠깐 지고 있는 모습만 볼 거예요. 그래서 21시 이후로는 달을 볼 수가 없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가 돼? 그러면 상현달로 가볼까요? 뜨는 거 볼 수 있어 없어?
볼 수 없어요. 없죠. 12시에 떴으니까 당연히 볼 수 없습니다. 대신에 남쪽 하늘을 지나갈 때 볼 수 있죠. 네. 맞죠? 네. 남쪽 하늘에서 지금 현재 해가 지고 난 직후에 바로 18시에 남쪽 하늘에 있으니까 이거 볼 수 있어요. 그런 다음에 서쪽으로 질 수 있는 거 볼 수 있죠. 네. 맞습니까? 그럼 얘네들은 결과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간대가 초저녁부터 언제까지? 자정까지 남쪽에서 서쪽으로 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망은요? 18시에 초저녁에 뜨는 거 볼 수 있죠. 자정에 남쪽 지나가는 거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6시에 서쪽 하늘로 지는 거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망은 한 밤중 내내 관찰이 가능하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그리고 나서 하얀 달 보세요. 해가 지고 난 직후 18시에는 안 뜨지. 그러다가 24시에 뜨죠. 맞습니까? 그런 다음에 6시 태양이 뜨기 전에 남쪽 지나지. 그러고 나서 서쪽으로 지는 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얀 달은 자정에서 언제까지? 새벽까지 각각 동쪽에서 남쪽까지 가는 것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리고 나서 금음달 같은 경우에는 요거 보여, 안 보여? 보이죠. 그러면서 언제까지? 6시까지. 맞지? 요때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맞죠? 그 말은 새벽에만 잠깐 동쪽 하늘에서 떴다 남쪽으로 가는 것까지만 보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태양이 뜨기 때문에 보지 못할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좋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달의 위상 변화에서는 요 그림과 요 시간대를 정확하게 매치를 시킬 줄 알아야 돼요.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이것을 뜨고 지는 시간까지 해가지고 각각 동쪽, 남쪽, 서쪽 하늘에 몇 시 때 지나가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다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정리해 보세요. 삭 같은 경우에는 몇 시에 떠? 6시에 떠서 12시를 지나 18시. 맞습니까? 초승달은 3시간 늦게 뜨면 되죠. 9시에서 15시를 지나 21시. 맞죠? 그 다음에 상현달은 또 3시간 늦춰지면 되니까 12시에 떠서 18시를 지나 24시. 맞지? 망은 6시간 늦춰지면 되니까 18시에 떠서 24시를 지나 6시에 질 것이고 하얀달은 6시간 늦춰지면은 24시에 떠서 6시를 지나 12시에 질 겁니다. 그리고 금음달은 3시에 떠서 9시를 지나 15시에 지겠죠. 맞지? 볼 수 있는 시간만 보면은 얘 안 보여요. 그 다음에 얘는 요때만 잠깐 보이죠? 서쪽 하늘. 그 다음에 상현달 같은 경우에는 요 시간대 보이고요. 망은 다 보입니다. 그리고 하얀달은 요 시간만 보이죠? 그리고 금음달은 요 시간만 보인다는 거. 됐습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왼쪽 교재 보충 자료에 보면은 지금 현재 달의 위상 변화 그림만 이렇게 그려져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연습장이나 아니면은 교재 어디 빈 공간에다가 요 그림을 다시 한번 좀 그려주시고 그런 다음에 요거 한 번만 좀 정리를 좀 해주세요. 이거를 하셔야 됩니다. 왜 한 번 정도 그려봐야 되냐면은 이걸 단순히 눈으로만 봤을 때 나중에 또 금방 잊어버리거든요. 그런데 한 번 내지 두 번만 그리면은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여기 지금 있는 내용 칠판 정리하기 전에 잠깐 좀 따로 한번 좀 따로 이제 좀 정리를 좀 해주시고 계속해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달의 이 위상 변화 그리고 뜨고 지는 시각 같은 것들 꼭 한번 정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계속 이어서 두 번째 달의 운동으로 들어갑니다. 자, 앞서 이야기했던 달은요 지구 주변을 반시계 방향으로 공전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달은 공전뿐만이 아니라 자전까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단 먼저 달의 공전에 관련된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은 달의 공전 방향은 어디에서 어디? 서에서 동쪽 반시계 방향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따질 것은 달의 공전 주기예요. 달이 지구 주위를 한 바퀴 도는데 과연 시간이 얼마만큼 걸릴 것인가? 그 공전 주기를 따질 건데 지구는 태양 주변을
1년에 한 바퀴씩 돌죠. 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달은 공전주기가 두 개예요. 두 가지. 항성월과 삭망월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공전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항성월은요,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교재 이제 볼 건데, 항성월은 별을 기준으로 가지고 정해놓은 그런 공전주기입니다. 그러면서 27.3일의 주기를 가지고 있어요. 27.3일의 주기. 그런데 상망월은 달의 모양을 기준으로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29.5일의 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는 것처럼 달은 무엇을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 공전 주기를 두 가지, 27.3일의 항성월과 29.5일의 상망월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실질적으로 달이 지구주위를 한 바퀴 도는데 얼만큼의 시간이 걸리느냐? 바로 항성월이 실제 공전 주기입니다. 그런데 왜 29.5일이라고 하는 상망월이 나타나게 되느냐? 이제부터 이것을 그림으로 좀 표현을 해드릴 건데요. 자, 보시기 바랍니다. 지구 주변으로 달이 돌고 있지만 지구도 태양 주위를 돌고 있거든요. 자, 그랬을 때 태양이 있고요. 태양이 있고 그 주변으로 지구가 돌고 있고 달이 돕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예를 들어 달이 여기에 있다고 치자고요. 오케이? 그럼 지구에서 요 달을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은 달 뒤쪽으로 하나의 별이 보여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기준점을 딱 하나 잡아주는 거지. 이때 이 별은 워낙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별의 위치가 고정되어 있다라고 봅니다. 원래 우리 연주시차라고 해서 지구가 태양 주변을 6개월 간격으로 반바퀴 공전을 하게 됐을 때 똑같은 별을 바라보게 되면 시차가 나타나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별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별이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 연주시차가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연주시차라고 하는 것도 그나마 상대적으로 가까이에 있는 별들만 관찰이 가능한 거지 모든 별들이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어찌됐건 매우 멀리 떨어져 있는 별 하나를 기준으로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달이 그 별을 지나가고 있을 때 다시 그 별이 한 바퀴 달이 한 바퀴 돌아서 또다시 그 별의 위치까지 왔을 때 시간이 과연 얼마가 걸리겠는가, 그걸 따지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달이 지구 주위를 이렇게 한 바퀴 돌 때 지구가 태양 주변을 공전을 한다는 거죠. 맞죠? 근데 이렇게 공전을 하다 보면은 지구가 요 위치에 왔을 때 달의 공전주기가 이렇게 있겠죠? 그랬을 때 태양과 지구가 있는 선, 그 다음에 달이 요 위치에 올 수가 있습니다. 요 위치에. 오케이? 그러면 역시 이 달 뒤로 앞서 봤었던 똑같은 별이 보이게 되어 있어요. 이거를 이제 이해를 못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지금 보면은 요 별과 요 별이 두 개가 동일한 별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별은 워낙 멀리 떨어져 있는 별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별을 본다라는 것은 별빛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을 관찰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태양도 그렇지만 우주 공간에서 별빛들이 들어올 때 그 별이 멀리 떨어져 있다면은 이때 별빛은 어디에서나 수평하게 들어온다라고 가정을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별을 두 개를 이렇게 그려놨지만 실제로 이 두 개의 별은 어떤 별이다? 같은 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별이 하나가 있고요. 이 별빛이 지구로 올 때 별빛이 어디에서나 수평하게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지구에서 봤을 때는 별의 위치가 여기 또는 여기 이렇게 그려야 줘야 되겠지만 어차피 둘 다 같은 별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요 위치에서 요 위치까지 가는 동안에, 알았니? 실질적으로 이렇게 한 바퀴를 돈 거잖아요. 맞죠? 이해가 됩니까? 이랬을 때 요 위치를 A, 그 다음에 요 위치를 B라고 하면은 이때 A에서부터 B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우리가 항성월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별이 보일 때 달의 공전주기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한 바퀴 돈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27.31의 주기를 가진다라는 거죠. 됐나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A 위치에서 달을 바라보게 되면은요, 달은 지금 현재 태양, 지구, 달이 일직선 상태로 놓여 있고 태양빛을 받는 달의 위치가 이 부분이다 보니까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은 A에서는 망의 형태로 보여야 되거든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데 A 위치에서 망인데 한 바퀴 정확하게 돌아서 B 위치까지 오게 되면은 실제로 우리가 지구에서 달을 바라봤을 때 이 태양, 지구, 달이 일직선 상태에 놓이지 못하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 B라고 하는 위치의 달은 망의 형태로 보여, 안 보여? 안 보인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은 지금 A 위치에서 망이었는데 그러면 다음 망까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도대체 얼마지? 그러면 지금 요 위치에서 조금 더 달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일직선이 되려면은. 이해돼? 그런데 문제는 달이 요만큼 가는 동안에 지구도 약간 움직이지 않겠니? 그러니까 지구의 위치가 여기로 바뀌는 거야. 그러면서 공전주기가 이렇게 생기는 거고, 그리고 태양, 지구, 달이 일직선 상태에 놓이면서 요 위치에 달이 오게 되는 거죠. 요 위치에.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그러면 요 위치에서는 태양빛을 요 부분이 이렇게 받고 있는 거니까 지구에서 바라보게 된다면은 얘가 뭐로 보여? 망으로 보이겠지. 이해가 돼? 이 위치를 C라고 할 겁니다. 이때 이 위치에서 지금 망으로 보여요. 그렇다면은 이때 A에서부터 C까지, 즉 망에서부터 다음 망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우리가 삭, 망, 월이라고 하고, 이게 며칠? 29.51의 시간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때 항성월과 상망월의 차이가 며칠이에요? 2.21의 차이가 나죠? 이때 B에서 C까지 가는데 2.21의 차이가 납니다. 그 이유는 결과적으로 달이 지구 주위를 정확하게 한 바퀴 돌았지만 모양으로 따지는 경우에 망에서부터 다음 망까지 가는 데는 일직선 상태가 돼야 되기 때문에 달이 조금 더 가야 되는 거죠. 그 이유가 결과적으로는 지구의 공전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공전 주기를 두 개로 따져요. 그러니까 달의 공전 방향은 서에서 동쪽 반시계 방향이면서 공전 주기는 별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항성월 며칠? 27.3일. 그리고 상망월은 달의 모양을 기준으로 한 29.5일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앞서 우리가 봤었던 음력 일자가 바로 상망월이에요. 오케이? 이것으로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달의 운동에 관련된 내용 중에서 일단 공전 방향과 공전 주기에 대해서 따져봤었어요. 그런데 달은 공전뿐만이 아니라 자전까지 하고 있거든요. 달의 자전 방향은요, 역시 마찬가지로 서에서 동쪽 반시계 방향입니다. 그런데 이때 자전 주기가 있겠죠? 우리 지구는 태양 주위를 1년에 한 바퀴씩 돌고, 맞습니까? 1년에 한 바퀴씩 돌고 하루에 한 바퀴씩 자전을 하죠. 그지? 그랬을 때 달의 자전 주기는요 27.3일입니다. 그러니까 달이 한 바퀴 빙그르르 도는데 27.3일이 걸린다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선생님이 아까 달의 공전 주기 중에 항성월과 상망월이 있지만 실제 공전 주기가 뭐라고요? 항성월이라고 그랬죠? 27.3일. 그런데 달의 자전 주기도 항성월과 같은 27.3일입니다. 그런데 달의 공전 방향과 자전 방향이 똑같으면서 실제 공전 주기랑 자전 주기도 똑같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볼까요? 지구가 있고요. 달이 주변을 돕니다. 그랬을 때 달이 지금 요 위치에 있어요. 근데 달 위에 이렇게 깃발이 꽂혀 있단 말이야. 알겠니? 그러면 지구에서 이렇게 봤을 때 지금 깃발 볼 수 있죠.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런데
달이 공전을 해서 요 위치까지 이렇게 갔다고 쳐봅시다. 그런데 요렇게 지금 현재 90도만큼 달이 공전을 했을 때 만일 달이 자전을 하지 않는다면은 깃발은 그대로 여기에 있어야 되겠죠. 이해가 되나요? 근데 문제는 달이 똑같이 서에서 동쪽 반시계 방향으로 자전을 해버린단 말이야. 그런데 이때 실제 공전주기랑 자전주기가 똑같아요. 그 말은 공전을 90도만큼 했으면 자전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90도만큼 해야 된다는 거지. 그럼 얘가 90도만큼 자전을 해버리면은 깃발이 요 위치로 올 거 아니야. 맞지? 그럼 지구에서 이렇게 봤을 때 또 계속 깃발이 보이네. 맞지? 그럼 또 다시 달이 공전을 해서 요 위치까지 왔어요. 그러면은 이때 자전을 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깃발이 있겠지만, 그지? 역시 90도만큼 공전하는 것만큼 또 90도 방향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자전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깃발이 여기 와 있겠지. 이해가 돼? 그러면 지구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또 깃발이 보이네요. 그리고 또다시 달이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되면은 역시 자전하지 않았을 땐 깃발이 여기에 있겠지만 90도만큼 또 자전을 해버린다면은 깃발이 이렇게 오겠죠. 맞나요? 그러면 지구에서 이렇게 봤을 때 계속해서 깃발이 보일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지금 현재 달을 봤을 때 달의 공전주기와 자전주기가 같으면서 같은 방향으로 자전과 공전을 해버리기 때문에 항상 달의 같은 면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달의 앞면과 뒷면이 있을 때 앞면만 계속 보지 뒷면은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달의 모양이 서로 달라질 수 있다 그랬죠? 그런데 예를 들어 망일 때 여기에 무늬가 보인단 말이에요. 무늬들이 막 얼룩덜룩한 무늬들이 막 보인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런데 이때 얘가 예를 들어 상현달이나 하현달이 돼도 그 무늬가 그대로 보여요. 오케이? 그리고 초승달이나 금음달이 돼도 그 무늬가 그대로 보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계속해서 같은 면만 보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달은 자전과 공전, 방향과 공전 주기랑 자전 주기가 똑같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달의 같은 면밖에 볼 수 없다라는 거. 알겠습니까? 그걸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달의 뒷면을 보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달에 갈 수밖에 없어요. 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달에 가서 뒤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구에서 관측을 한다면 달의 뒷면은 절대 볼 수가 없을 거고, 반대로 그러니까 뭐 가능하게 하려면은 그 우주선 타고 달 착륙선 타고 가가지고 달 뒷면 돌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지만 실제 달의 뒷면의 모습을 실제로 관찰할 수 있다라는 거. 알겠습니까? 그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런 내용이 왼쪽 보시면은 달의 공전주기, 동주기 자전이라고 나와 있죠? 그죠? 선생님이 지금 그렸던 게 바로 달의 동주기 자전에 해당하는 그림입니다. 알겠죠? 저거 그림 내용들 당연히 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천체 부분에서나 어느 부분에서나 다 그림을 직접 그려보시는 게 가장 포인트예요. 알겠죠? 자, 여기까지 보시고 잠깐 쉬었다가 다음 내용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일식과 월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선생님이 잠깐 월식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언급을 잠깐 좀 했었었는데, 자, 이제부터 자세히 좀 볼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일식이나 월식이라고 부르는 현상들은요, 태양이 가려지거나 또는 달이 가려지는 현상을 각각 일식과 월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부터 먼저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로 보면은 일식이 나와 있죠. 일식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이 가려지는 현상이에요. 그런데 이 태양이 가려지는 것은 달에 의해서 태양이 가려지는 겁니다. 이때 일식은 태양, 달, 지구가 일직선상에 놓였을 때, 그때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에요. 그런데 선생님이 아까 앞에서 이런 그림을 좀 그렸었거든요. 예를 들어 지구가 있고 달이 이렇게 돌아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 태양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렇게 일직선상에서 달이 이 위치에 있으면은 우리가 이때 달의 모습을 사기라고 이야기했었죠. 기억나시나요?
그런데 이렇게 태양, 달, 지구가 일직선 상태에 놓여 있으면은 일식이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오케이? 그런데 실제로 일식이라는 현상이나 또는 월식이라고 하는 현상은 굉장히 드문드문하게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은 음력 1일에는 항상 태양, 달, 지구가 일직선상에 놓이게 돼요. 맞죠? 그런데 매달 음력 1일마다 일식이 일어나느냐? 그렇진 않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실제로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돌죠. 맞습니까? 그런데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돌다 보면은 태양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 그랬었어요. 기억나시죠? 그랬을 때 그 태양이 움직이는 가상의 길을 황도라고 표현했었거든. 그런데 봐봐요. 예를 들어 지구가 가운데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태양이 지구 주위를 실제로 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알겠니?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황도상에서 태양이 돌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원래는 태양이 도는 게 아니지. 맞지?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서 황도상에 태양이 이렇게 빙글빙글 돌고 있는 모습으로 보일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달도 지구 주변을 돌잖아요. 그런데 그 달이 실제로 돌 때 그 공전면이 태양의 황도면과 약간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태양이 지나가는 길을 백도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봐요. 이때 황도라고 하는 것은 실제 그 공전하고 있는 그 궤도가 아니죠. 그러니까 지구가 태양 주변을 공전하면서 나타나는 겉보기 운동 때문에 생긴 궤도입니다. 그래서 황도는 지구의 공전 궤도랑 일치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진 황도의 궤도면과 실제 달이 돌고 있는 공전 궤도면이 완전히 일치하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약간 기울어져 있는 거지. 이해가 돼?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을 옆에서 바라봤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태양이 있어요. 가운데 태양이 있고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돌 거 아니야. 맞지? 그랬을 때 공전 궤도면이 요렇게 된다고 쳐봅시다. 알겠습니까? 여기에 지금 지구가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지구 주변으로 태양 주변으로 지구가 이렇게 돌고 있을 때 공전 궤도면이 이렇게 나타난다면은 이 궤도면과 일치하게 뭐가 나타난다? 황도면이 나타나는 거야. 오케이? 그런데 지구 주변으로 달이 공전할 거 아니에요. 근데 달의 공전 궤도면이 이 황도면과 일치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거지. 황도란다. 백도면. 오케이? 그럼 달이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할 거 아니야.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달이 요 위치에 있을 때 이것을 위에서 바라보게 되면은 태양, 달, 지구 순서대로 보이게 되거든요. 이해가 되나요? 옆에서 바라봤을 때는 이런 모습으로 보이지만 예를 들어 위에서 바라봤으면은 태양, 그 다음에 달, 지구 이렇게 보일 수 있단 말이야. 여기까지 이해가 돼? 그러면 위에서 바라봤을 때 일직선상이라고 하더라도 옆에서 바라보면 일직선상은 아니잖아요. 맞지? 그런데 중요한 건 태양, 달, 지구가 이런 식으로 진짜로 옆에서 보든 위에서 보든 완전히 일직선 상태에 놓였을 때, 그랬을 때는 바로 이런 일식 현상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흔히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 오케이? 그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교재 내용 볼게요. 그래서 일식은 태양, 달, 지구가 일직선상에 위치하여 달에 의해 태양이 가려지는 현상입니다. 이때 달이 직접 태양을 가리는 거예요. 알겠나요? 자, 이런 경우입니다. 보세요. 태양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앞쪽으로 지구가 있습니다. 뭔가 좀 삐뚤인데? 지구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지구 주변으로 달이 이렇게 공전을 하겠죠. 맞습니까? 그랬을 때 달이 요 위치에 딱 올 거예요. 달이 요 위치에 딱 오면은 이때 태양에서 빛들이 쫙 올 거 아니야. 태양 빛들이. 그러면은 달 뒤편으로 이렇게 그림자가 만들어지거든요.
오케이? 조금 그림을 크게 그린 것 뿐입니다. 지구를 좀 더 크게 그릴까요? 자, 원래 이렇게 크진 않겠지만 어찌됐건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은 달 뒤편으로 그림자가 쫙 생겨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랬을 때 지금 이 그림자도 두 가지의 형태로 볼 수가 있거든요. 이때 요 지점 있죠. 요 지점. 요 지점은 그림자의 색깔이 굉장히 진한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들을 우리가 본 그림자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그 주변으로 흐릿한 그림자가 생기거든요. 이거는 태양빛이 오기 때문에 생기는 그림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랬을 때 이 그림자를 반 그림자라고 이제 표현을 하게 됩니다. 됐습니까? 그런데 이때 일식이라고 하는 현상도 나눠보면은 크게 세 가지, 개기일식과 부분일식, 그리고 금한일식, 이렇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먼저 개기일식 같은 경우에는 태양이 완전히 가려지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태양이 그 하루에 낮 동안에 태양이 이렇게 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동안에 달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태양 주변을. 이해가 됩니까? 태양 주변을 달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태양을 싹 가려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랬을 때 개기일식은 정말 그 달이 태양을 완전히 가릴 때를 개기일식이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이 개기일식이 일어나는 장소는 바로 달의 본그림자 영역에서만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요 지점, 요 본그림자 지역만 개기일식이 일어나요. 그래서 개기일식은 정말로 정해져 있는 장소에 특정 시간에만 개기일식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알겠습니까? 그런데 부분일식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의 일부분이 가려지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일식은 달의 반그림자 영역에서만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는 이 부분에서만 부분일식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그런데 부분일식이 일어나게 되면은 달의 일부분이 가려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체 동그란 모습에서 뭐 이 정도가 가려진다거나 뭐 그런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그런데 그런 현상이 벌어지면은 우리가 태양을 바라봤을 때는 그냥 태양 자체는 그냥 밝게 보입니다. 왜? 워낙 밝으니까 어느 부분이 가려졌다는 게 잘 안 보이거든요. 근데 편광 필터라고 해서 햇빛을 양을 줄여가지고 우리가 태양을 직접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필터 같은 것들을 눈앞에 대고 이렇게 보게 되면은 태양이 달처럼 이렇게 가려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알겠나요? 그랬을 때 개기일식과 부분일식은 각각 본그림자 영역과 반그림자 영역에서만 일어나고 이게 정해져 있는 지역과 정해져 있는 시간대에서만 일어난다는 것. 알겠습니까? 달은 본그림자나 반그림자가 아닌 지역에서는 절대 일식을 볼 수가 없어요. 여기까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기일식이 일어난다면은요, 달이 요렇게 움직이면서 태양을 요렇게 가리고 들어가는 현상이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태양을 봤을 때 태양의 이쪽 부분, 그러니까 태양의 위치로 본다면은, 태양을 기준으로 본다면은 이쪽이 서쪽이고 이쪽이 동쪽일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면은 태양을 기준으로 본다면은 저쪽은 왼쪽, 이쪽은 오른쪽이 될 거 아니야. 그지? 이랬을 때 왼쪽부터 가려지면서 태양이 줄어들어서 완전히 가려졌다가 다시 왼쪽부터 이렇게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거. 알겠습니까? 요렇게 나타나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이렇게 개기일식이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그래서 일식은 한 종류가 더 있어요. 금한일식. 근데 금한일식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이 가려지긴 가려지는데, 앞서 개기일식 같은 경우에는 태양이 요렇게 있으면은 완전히 다 가려지거든요. 근데 금한일식은 가려지기는 가려지는데 가운데 일부분만 요렇게 가려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깥쪽이 요렇게 금반지처럼 요렇게 보이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금한일식이거든? 근데 금한일식이 일어나는 이유는 달도 지구 주변을 완전한 원궤도가 아닌 타원궤도를 그리면서 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여기에서 개기일식이 일어났을 때 만일 달이 지금보다 조금 더 멀리, 그러니까 태양에 조금 더 가까워지게 된다면은 우리가
달을 바라봤을 때 달의 치직경, 크기 자체가 이렇게 조금 줄어들 거 아니에요. 이해되시나요? 우리에게서 좀 더 멀리 떨어지면 달이 우리 눈에 보일 때는 모양이 좀 작게 보일 거 아니야. 그 작아진 모양이 태양을 완전히 못 가렸을 때, 그때 일어나는 현상이 바로 금환일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렇게 해서 일식에 대해서 내용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황도면과 백도면이 완전히 일치하진 않기 때문에 자주 일어나는 현상은 아니에요. 알겠죠? 자, 그럼 이번에는 월식을 봅시다. 월식 같은 경우에는 이번엔 달이 가려지는 현상이죠. 그런데 월식은 태양, 그 다음에 지구, 달이 일직선상에 놓였을 때예요. 일직선상에 놓였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위에서 바라보건 옆에서 바라보건 항상 태양, 지구, 달이 일직선 상태에 놓여야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런데 아까 일식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을 달이 직접 가려버리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기 있는 지역은 달이 태양 앞에 딱 쓰면서 태양을 가려버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일식 현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월식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의 그림자에 의해서 달이 가려지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다시 그려보면은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태양이 있고요, 지구가 있죠. 그죠? 그러면서 달이 요렇게 돌 거야. 알겠니? 그런데 이런 식이 돼도 태양에서 오는 빛 때문에 지구 뒤편으로 이렇게 그림자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역시나 굉장히 진한 그림자인 본 그림자가 있고, 그 주변으로는 흐릿한 그림자인 반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달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빙그르르 이제 쭉 공전을 할 거거든. 여기까지 이해가 돼? 물론 공전은 아니에요, 사실. 지구가 이렇게 빙그르르 도니까 이제 일어나는 현상인데, 보세요. 어찌됐건 이렇게 쓱 돌 겁니다. 그랬을 때 달이 쭉 가다가 본 그림자 영역으로 쏙 들어갈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본 그림자 영역, 본 그림자, 반 그림자 속으로 쏙 들어갈 때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이때는 월식이 아닙니다. 자, 월식도 두 가지가 있어요. 개기월식이라고 하는 것과 부분월식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당연히 개기월식은 달이 완전히 가려지는 것, 그죠? 부분월식은 달의 일부분만 가려지는 현상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우리 개기일식 같은 경우에는 본 그림자 영역에 들어가 있는 지역은 개기일식, 반 그림자 영역 안에 들어있는 지역은 부분일식이 일어난다 그랬었죠? 근데 그거랑 헷갈리면 안 돼요. 달은요, 반 그림자 속으로 들어갔을 때는 월식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달이 우리 눈에 보이는 이유는 태양빛을 반사하기 때문이죠. 맞나요? 그런데 반 그림자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태양빛이 완전히 도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가 가려져서 태양빛이 좀 적게 도달하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다른 지역보다 약간 조금 더 어둡게 보일 뿐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태양빛은 있다라는 거지. 이해가 돼? 그러면 이런 식으로 달이 반 그림자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랬을 때 요 지역에서는 태양빛이 아예 도달 안 하는 게 아니라 적게 도달하기 때문에 적게 도달하는 빛만 반사를 해버립니다. 따라서 우리가 밤하늘에 달이 노랗게 이렇게 밝게 보일 때 실제로 달이 반 그림자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태양빛을 좀 적게 반사를 하기 때문에 그만큼 달이 어두워져요. 그러면서 약간 좀 붉은색 계열로 바뀝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얘네들이 가려지는 건 아니야. 알았어? 그런데 예를 들어 이렇게 달이 쭉 진행을 하다가 본 그림자 영역에 이렇게 살짝 걸쳤다고 쳐봅시다. 절반 정도만. 그러면은 이렇게 본 그림자 영역 안으로 들어가 있는 이 지역은 그림자에 의해서 가려버려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우리는 나머지 부분만 보고 있는 거야. 알았니? 그랬을 때가 부분월식이에요. 그리고 나서 달이 요 안으로 쏙 들어가면은, 달이 요 안에 쏙 들어가 있으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달이 요 안으로 쏙 들어가 있으면
이때 완전히 뭐가 되는 거지? 월식이 일어나는 거지. 개기월식이 일어나 버리는 거야. 그래서 다시 요만큼 또 걸치면은 부분월식이 일어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까? 즉 개기월식이든 부분월식이든 둘 다 본 그림자 영역에서만 일어나요. 그런데 이때 부분월식이 각각 본 그림자에 어느 정도 걸쳤을 때, 그리고 개기월식은 완전히 본 그림자 영역으로 들어갔을 때,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까? 이럴 때 바로 이런 월식 현상이 일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 그림은 이렇게 그렸어요. 선생님이 여기서도 달이 이렇게 움직인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원래는 이렇게 움직이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는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빙그르르 돌 거 아니야? 자전을 할 거 아니냐? 그럼 자전을 하면서 이렇게 반 그림자 속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본 그림자 속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이렇게 쓱쓱쓱 빠져나오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빙그르르 돌면서 각각 반 그림자나 본 그림자, 반 그림자 속으로 빙그르르 이렇게 돌면서 나오는 거야. 이때 달은 한 지역에 고정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원래 달은 여기 있어야지. 달은 여기 있어야 돼. 왜? 일직선 상태에 놓여야 되니까. 이해가 돼? 그러면서 요 영역에서 결과적으로 완전한 개기월식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 이해되었습니까? 아까 우리 태양이 개기일식이 일어날 때는 태양의 왼쪽 부분, 서쪽 부분부터 이렇게 가려져서 들어온다고 그랬죠? 그리고 나올 때도 서쪽 부분부터 나오잖아요. 맞죠? 왼쪽 부분. 근데 달 봐봐. 달은 가려질 때 요 부분부터 먼저 가려져요. 달의 입장에서는 이쪽이 오른쪽 아니야? 맞지? 오른쪽부터 가려져서 들어갔다가 나올 때도 어디부터 나와요? 오른쪽부터 나옵니다. 맞죠? 이런 식으로 보이는 부분이 서로 다르다라는 거, 그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선생님이 지금까지 했었던 내용들이 페이지 148쪽 아래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다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제일 밑에 보시면 일식과 월식이 매월 발생하지 않는 이유, 즉 이 위치는 사기고 이 위치는 망이거든요. 그런데 음력 1일과 음력 15일에 매번 일식과 월식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백도면과 황도면이 약간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약 5.2도 정도가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 매달 일어날 수 없는 것이고, 우연히 백도와 황도가 서로 겹쳐서 완전히 일직선 상태가 될 수 있는 지점에서만 이런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 그것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되었습니까? 좋습니다. 옆에 오른쪽 넘어가서 페이지 149쪽에 나와 있는 자료의 내용은 우리가 이미 벌써 페이지 148쪽 하면서 다 정리했었던 내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되셨나요? 이렇게 해서 이제 달의 운동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페이지 158쪽으로 넘어가면은 28강 천체망원경과 우주 탐사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그리고 뒤쪽에 29강 그리고 계속 이어서 30강까지는 우리가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수업 그 진행 내용대로라면은 이 부분도 해야 되는 게 맞긴 하겠지만 이 부분은 일단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달의 운동까지 해서 천체 관측 부분을 정리를 하고요. 뒤쪽에 있는 우주 탐사 부분은 나중에 다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커리큘럼 자체가 그렇게 진행되는 이유는 뒤쪽에 있는 이제 우주 탐사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러니까 내용을 한 번만 읽어보셔도 충분히 이해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나중으로 좀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일단 이 단권화 교재로 가지고 우리가 내용 정리를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27강 달의 관측까지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는 새로운 교재로 다시 지구과학 첫 번째부터 다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수고하셨습니다.